자, 일단 조류 독감 AI라고 알파벳을 쓰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인체에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근데 무려 2천만 마리나 이른바 살처분을 했는데 이렇게 무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AI 조류 독감 공포입니다. 이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늑장 대응하다가 구제역 사태처럼 전국으로 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조류 독감은 사람끼리 감염이 안 된다면서요. WHO란데. 인체가 다... 네, 중앙대학대 서울대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같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AI 확진 이후에 한 달쯤 됐는데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희 차장,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그 11월 17일 날 처음 확진이 나온 게 음성하고 해남 이 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 달 좀 넘은 시간 동안 전국에 걸쳐서 확산이 됐을 정도로 예년과 다르게 아주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성과 해남에서 11월 17일 날 첫 확진이 나왔고요. 네. 그 이후로 뭐 의심 신고만 92건이 들어왔고 그 전국으로 걸쳐서 제주도를 뺀 전국 지역에 걸쳐서 1,900마리가 살처분되는 그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설 교수님, 예. 이런 패턴이요.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이라고요. 거의 한반도를 다 뒤덮은 거잖아요. 예. 이런 패턴이 정상적입니까? 확산이 지금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고요. 네.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빠른 확산은 아마 처음으로 경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을지 이제 지금 탄핵 정국 맞아서 정부가 기능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은데 신동지 기자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본격 방역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네. AI 확산이 파죽지세로 확산되면서 네. 정부가 늑장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AI가 퍼질 때 한 번도 그 방역막이 뚫리지 않았던 서울대 공원까지 이 AI가 퍼졌는데요. 천연기념물인 황새와 원앙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는 등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늑장 대처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천안의 봉강천에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그때 21일이 지난 후에야 정부가 정부 방역심의회를 여는 등 초기 대처에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공원에 있는 원앙과 황새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코앞까지 닥쳐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앙은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여덟 마리지만 숫자는 작지만 살처분까지 갈 정도가 됐는데요. 이 위험성, 네. 지금 영상에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조류독감은 사람하고 무관하다. 이런 믿음은 분명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네. H5N6형은 네.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서 유행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 적은 없고요. 사람에서 사람은 안 된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가금류에서 네.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는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적은 있지만 예, 그런데 감염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럼 이 조류독감이 사람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중국선 있었다니까 우리도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가금류를 직접 취급하거나 사육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닭에게서 아주 고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됨으로써 감염이 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전부 공장에서 이런 가금류를 도축하거나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지금 살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무원분들이나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 방호복 착용을 잘 해서
그 농도의 바이러스에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네.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이제 방역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급적 그 새와 오리 닭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자, 일단 정부가 특히 이제 평소라면 이제 농림축산부 중심으로 잘 할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국회에서도 이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에게 질문이 모아졌습니다.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전국으로 지금 확산됐습니다.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농림부 장관에게 컨트롤 타워가 돼서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계속 공유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부처와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잡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방역을 잘하면 해결은 되는 문제입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울까지 다 압박하는 상황까지 전국으로 다 퍼졌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방제를 잘 했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제적 방어에 아마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회에서 봤을 때도요. 농림축산부 장관 불러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한 장면들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 지난 7일 농해수위가 열렸었는데요. 이 AI 현안 보고를 위해서 열린 그 국회 농해수위에 실제로는 그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참석을 안 해서 이렇게 빈자리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뭐 그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책임이 뭐 정부에도 있겠지만 국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디죠? 네, 농해수위 그 현안 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재수 장관 나왔습니다. 저 때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 초기 장면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 그 특위가 열리는 곳에 이제 많은 의원들이 가 있다 보니까 네. 정작 이 AI 현안 보고를 해야 되는 농해수위에는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 상당수가 좀 빈자리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매년 이렇게 추워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철새 때문인가요, 이게? 우선은 철새가 일단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네. 우선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철새가 네. 한 요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좀 낮아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러스가 대량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가금류나 사람 또는 이런 가금류들끼리 서로 밀집해서 네. 쉽게 전파가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육 조건이 아주 밀집형이라든지 또 겨울이 되면은 이제 사람인 경우에도 이렇게 뭐 이번에 독감이 유행하는 것처럼 사람인 경우에도 밀집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독감이 네. 잘 전파되는 것처럼 네. 가금류도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훨씬 전파가 용이한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요새 뭐 이거 걱정 때문인지 달걀이 이렇게 품귀 현상이라면서요. 네, 그 살처분된 닭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네. 달걀 공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때문에 한 대형마트에서는 그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달걀의 숫자를 제한해서 한 판만 판매하는 곳도 생겼고요. 또 2주 만에 달걀 가격이 무려 10%나 오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도 역시 이 치솟는 달걀 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외국으로부터 그 사상 처음으로 이 산란용 닭과 달걀을 긴급 네.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AI에 걸린 닭은 산란은 안 하니까 달걀을 낳은 닭은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네. 소비자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75도 이상에서 한 5분 이상만 가열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다 죽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네. 날 것으로 드시기보다는 꼭 익혀서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살균하면 괜찮고 또 75도 이상 조리하면 닭고기도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기름이 튀기니까 뭐 당연히 괜찮은 예, 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치킨이나 이런 닭고기의 사용량이 소비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고 있는데 다만 달걀 품귀 현상이 생겼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한 사람한테 한 판까지만 파는 거 진짜 맞습니까?
예, 그 오늘부터 롯데마트가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그 외국으로부터 미국, 캐나다 같은 AI 청정국에서 이 산란용 닭과 달걀을 수입하게 되면 이런 품귀 현상이 다소 좀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류 독감뿐만 아니라 요새 병원 가보면 이렇게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린 분들이 많으신데, 이동영 차장. 네. 숫자로도 입증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말부터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외래 환자 1000명당 13명이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초중고생 때 그 나이 때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걸리는 그런 의사 환자들이 아주 일반 보통 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153명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네. 지금 그 교육당국에서는 이 조기 방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네.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기 방학이라도 하자. 왜냐하면 1997년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잡기 네.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금 독감에 걸린 것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학을 조금 당겨서라도 환자들의 확산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 이런 방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 때문입니까? 97년 만에 최고라는 건 무슨 요인 때문에 이렇게 창궐하는 거죠, 독감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병원체, 그다음에 하나는 환경, 네. 그다음에 이제 숙주, 이렇게 이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보통 바이러스가 가을부터 네. 다음에 이제 초봄까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계절에 네.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가 쉬운 환경적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운 걸 좋아하나 보죠. 그렇죠. 춥고 습도가 좀 낮고 네. 이런 상황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계절이 되면 사람인 경우에 네. 활동을 좀 덜 하기 때문에 네. 면역이 다소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좀 취약해지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선 모이게 됩니다. 이 따뜻한 곳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좀 밀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니까 네. 여름과 달리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제 실내 모인다든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학교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든지 또 다른 계절과 달리 이미 바이러스가 많은 상태에서 네.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계절에 훨씬 빨리 전파가 잘 되는 것이죠. 참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이제 사람까지 바이러스 때문에 시달리는 상황이 왔는데 결국 운동량을 좀 지금보다 늘리고 사람 많은 것을 좀 덜 가고 그런 방법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바이러스가 호흡기나 이런 네. 눈 점막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우선은 위생 관리, 특히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가능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런 바이러스가 좀 잦아들 때까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대학대 서울대 교수님과 함께 바이러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10번째 소식입니다. 줄여보겠습니다.